인간은 이 세계를 해석하는 존재예요. 다루는 존재예요. 다루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를 다루는 것, 해석하는 것에 관해서 좀 알아보죠. 그럼 왜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느냐? 이것부터 봐야 되겠어요.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인간은 왜 살아요? 살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약간 유식한 냄새가 나게 두 음절로 말해서 뭐예요? 생존이죠. 생존. 생존만큼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는 일도 그 학대를 통해서 생존의 질과 양이 증가된다는 어떤 병적인 확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생존의 질과 양을 어느 것이 더 증가시키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거냐? 당연히 해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거야. 구체적인 물건, 구체적인 것,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그것을 설명하는 능력을 갖는 게 훨씬 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초기에 고도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하 자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 자원이 없어도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그때 드는 게 뭐예요? 인적 자원이 있었다. 그 인적 자원은 뭐예요? 세계를 설명하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대한민국은 많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 탈바꿈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세계를 설명하는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설명하는 능력이 세계 자체를 가진 것보다도 세다. 이건 우리가 다 합의를 봤죠.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세냐? 설명을 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세겠어요? 하나들 사이에 있는 원칙이나 규칙을 갖고 있는 게 세겠어요? 규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인간은 원리를 발견해. 원리, 규칙, 패턴. 그러니까 설명하려는 능력이 센데 그 중에서도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더 세지는데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들 사이에 있는 규칙, 패턴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그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인간은 설명하기 있어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세계 속에 푹 잠기기 위해서예요. 세계를 해석하고 다루기 위해서요. 해석하고 다루기 위해서요. 물리학이 됐든 생물학이 됐든 화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다 이것은 뭐냐? 이 세계를 다루는 고도의 지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식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식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설마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는 책을 생각하고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식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구체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져. 눈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만지고 눈에 보고 구체적으로 만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감각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감각.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뭘 가지고 다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뭘 가지고 다뤄요? 지식은 뭘 가지고 다뤄요?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오면 안 돼요. 지식은 안 보이는 거는 뭘 가지고 다뤄요? 뭘 가지고 접촉해? 막 암호가 나오고 생각, 사유. 안 보이는 것은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거는 사유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생각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니까 이걸 텔레토비 교육법이라고 그래요. 한 말 또 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구는 평평해요, 둥글어요? 평평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다고 하면 한 대 맞아야 돼. 자, 감각적으로 보면 평평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둥글어요. 감각적으로 보면 평평해. 지적으로는 둥글어.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는 일하고 매우 가까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 그러면 감각적인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은,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 왜 우리는 그러면은 지적이어야 돼요? 왜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지 않으면 왜 안 돼요? 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래요? 왜 가만히 생각해야 돼? 안 보이는 것을 잡아야 되니까. 안 보이는 것을 왜 잡아야 돼요? 예? 그렇죠. 설명하는 능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꼭 설명하는 능력이 세야 돼요? 생존의 질과 양을 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과 생각이 안 따라오니까 몸을 써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자, 우리가 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지금 내가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생존의 질과 양. 힘이 세죠. 가만히 생각해 봐야 능력이 커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생각하는 일을 잘 안 하고 생각 대신에 그냥 감성적이거나 감각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야 힘이 더 세지고 설명 능력이 커지는데,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가만히 생각하는 것 대신에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감각과 본능에 의존하려고 하나 말이에요. 어렵죠.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요. 노고가 들어가. 그런데 감각과 본능은 아무 생각 없어도 돼.
아무 생각 없어도 돼. 감각과 본능을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편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 일은 사유에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각과 본능에 더 기울려고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세계를 다루고 세계를 설명하는 능력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개발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 한 명 죽을 때 우리가 3만 명 정도가 죽었다. 이 말은 세계를 다루는 능력에서 차이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데도 한 명 죽고 우리는 선한데도 3만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세계를 다루는 능력에서 차이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세계를 잘 다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능력을 배양했고, 즉 지적인 능력을 배양했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는 능력 대신에 감각과 본능 혹은 감성에 의존해서 살아서 세계를 통제하고 설명하는 이 능력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과학기술 문명은 세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세계 자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세계를 설명하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과학기술 문명이에요. 세계를 감각과 감성과 본능적으로 밀착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계를 설명하고 다루려고 하는 의지가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총이고 대포고 군함이고 하는 거예요. 조총 그냥 어쩌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나온 게 아니에요. 세계를 설명하고 다루려는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 전개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서 뭔가 새롭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새롭게 다루려고 하고,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만을 다루려고 해요. 이미 있는 것만을 다루려고 하죠.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잠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계를 설명하고 다루려는 의지를 잘 훈련받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감각과 감성에 휩싸여 있는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감각과 감성에 휩싸여 있으면 힘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이 세계를 다루고 설명하는 능력은 거기에 맞는 고단한 사유의 수고가 가해져야만 돼요. 학이라는 것은 이 지적 노력이 특별한 체계로 정리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철학적이지는 않으셨어요. 철학적이지는 않으셨어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이 값어치는 있으나 이것이 지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아무리 우스워도 철학자보다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더 철학적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이 지적이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